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82만원이고요. 플러스 1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정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미정시가 안 좋았던 것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한 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아마 그 미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아마 5시 같은 그래가지고 국내 증시 시작하기 전에 그 발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고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금을 많이 움직이는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뭐 혹은 그 투자를 많이 해놓은 큰손 입장이라면 좀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될 때 특히나 저같이 이 전 세계적인 돌아가는 정세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발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가진 거 있던 거 다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던지고 100% 현금화 시킨 다음에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인버스 개념으로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뭔가 이걸 찾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단타 매매 비슷하게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을 한 10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한국화장품 100만원에 코난테크놀로지 200만원에 사이버원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사이버원은 아침 일찍 팔아버리고 이걸 지워버렸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1.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건 뭐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6만 5천 주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차트 그림으로 보나 뭐 화장품 관련주의 전망 그리고 이 종목의 실적 이런 걸 다 고려해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거래량이 안 붙으니까 이게 참 좀 난감합니다. 기관이 또 계속 사고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안 붙은 상황이라서 그냥 팔아버렸고요. 코난테크놀로지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 위로 한 밀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뒤로 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버렸고요. 사이버원은 볼 것 없이 이건 그 보안 관련인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이 종목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라서 바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장 시작할 때 거의 바로 다 던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던졌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장에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이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그 단타 매매로 임했는데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그 간밤에 미정시가 다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0.3% 빠졌는데 나스닥이 2%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3.27% 빠졌고요.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었겠죠 아마 4월 2일 관세 부과할 때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외 없다. 미국 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 얻어맞기 싫으면 미국 안에서 생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 멘트가 뭐가 나왔냐면 4월 2일 날 관세를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 표현이 이제 해석을 잘못한 건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관대한 그 관세가 될 것이다. 뭐 관대하다는 표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시키는데 관대하다는 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너한테 삥 떴는데 좀 부드럽게 떴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죠. 삥 뜯는 건 그 미국 좋게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갖고 다른 나라부터 삥 뜯어가겠다 이러면서 살살할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살살하는 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프죠. 안 줘도 될 걸 이때까지 안 주고 계속 하고 있다가 삥 뜯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뉴스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느낀 건데요. 일단은 미국은 무역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미국이 너무 지금 그 부채가 많아가지고 힘드니까 좀 도와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이런 그 가오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뭐 FTA 협상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대놓고 그냥 그 니하고 내하고 그냥 1대1로 하자 이렇게 안 하고 양보하는 스탠스를 취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FTA 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면 좀 봐도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걸 냉정하게 못 봐준다. 너가 우리하고 그 똑같이 부과하자 이렇게 할 입장이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강한 나라고 크고 한국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약소국한테 큰 나라가 힘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 때문에 그거 눈치 보느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쌓여갖고 부채가 쌓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미국도 지금 죽겠다. 이래가 지금 중국에 축을 다 당하게 생겼는데 중국을 뭐 관세해갖고 견제했는데 이 뭐 관세 견제해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버리니까 중국은 러시아하고 사바사바 해갖고 지금 그 러시아산 아주 값싼 석유라든가 가스 들여와가지고 생산해갖고 러시아에 막 팔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미국이 중국을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아보겠다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시키고 그 다음 이제 중국을 봉쇄해가지고 중국을 누르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데 러시아도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종전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다음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냥 팍 숙이면 될 건데 우리 갈 때까지 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러시아하고 젤렌스키하고 푸틴 둘이서 그냥 끝까지 가겠다. 물론 그 두 사람은 정치적인 입장이 있죠. 푸틴은 몰라도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전쟁 그만두고 이 상태에서 끝나면 대통령 잘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명분을 쌓아가지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강경 모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협상을 해도 이게 말 잘 안 듣는 얘기죠. 중동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이란도 지금 뭐 지하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까지 보여줘가면서 여차하면 그냥 한번 붙겠다는 이런 암시를 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 긴장감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한번 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한번 뜨려면 러시아하고 이쪽 그 다른 쪽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을 봉쇄시키려 그러면 중국은 러시아 쪽하고 이쪽 이란 쪽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중국이 고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더 이제 공지 물리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대로 가면은 미국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강한 미국을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 보고 있던 부분을 되찾기 위한 뭔가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관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그 수사를 다 잘라보고 보면 미국이 챙겨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미국이 더 많은 걸 챙겨가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이제까지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7대 그 무역 적자,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이익을 더 많이 보는 나라, 그 더티 뭐 해가지고 나라 해가지고 쭉 순서를 매기니까 우리나라가 7번째, 앞에서부터 7번째쯤 된다고 합니다. 뭐 인도도 있겠고 이런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 많겠죠, 그죠?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이런 나라도 있는데 이런 쪽의 나라들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시켜갖고 행병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관대하게 부드럽게 해주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뭔가 하면 관세를 부과시키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알래스카 가스관을 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만큼 적자 보는 부분을 메꾸겠다 이런 얘기죠. 미국 걸 더 팔아먹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세금으로 삥 뜯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길게 보는 관점에서 미국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미국은 삥을 잡고 떴든 왜든 간에 말 안 들으면 한번 붙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가면 적자를 계속 줄일 수 있고 미국은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 공장이 계속 지어지면 생산활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좋아진다. 미국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현대차하고 그 정의선 회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요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좀 빼주지 않겠느냐 요런 느낌으로 살짝 기대를 가졌는데 예외 없다 이러고 다 때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안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시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관세 부과치만큼 미국한테 삥 뜯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래스카 가스관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이 큰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좀 출렁거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길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우선은 미국도 충격입니다. 관세 부과해보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다. 삥을 자꾸 뜯으면 미국이 돈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겠다 보이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봐도 안 좋고 장기적으로 봐도 안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을 억수로 길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정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 가지 방송 보고 확실하게 이걸 확실하게 답은 안 나오겠지만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국내 증시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게 큰 간방 얻어맞으면 그냥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외 없다고 봅니다. 인버스 일부 종목 빼고는 그 증시가 급락하면 대부분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거 던지면 그 손실 메꾸기 위해서 다른 종목도 또 던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갖고 이게 도미노식으로 주르륵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너지려고 폼만 잡은 거지.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을 확 높여가지고 그 위험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자꾸 일어나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을 때는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만 자꾸 한마디 하면 증시는 파랗게 질려갖고 확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홀딩하고 넘어가고 이 밤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밤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확실하다 싶은 거 혹은 급락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딱 가지고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 말인지 다 보고 미국 정치 상황 보고 미국 선물지수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날의 종목을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잠깐 날 때 되면 또 다 현금해서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니까요. 현금화를 시키고 한두 종목 정도 혹은 때에 따라서는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인버스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이런 걸로 그 해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위험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했는 것 중에, 가지고 있던 종목 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에 특징적이었던 게 크게 세 파트인 것 같아요. 가장 좋다고 보는 게, 좋다고 표현하면 또 안 되죠. 가장 종목의 전망이 있는 이 산불이나 전쟁 이런 거는, 표현하면 자꾸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좋은 일입니다. 이 산불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도 처음에 산불 났을 때는 그냥 불 났으니까 끄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뉴스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또 나무가 워낙 잘 키워놔가지고 미국에 LA 산불 났을 때 미국이 저렇게 불을 못 끄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상황이다. 헬기도 추락하고 이래서 지금 사망자도 많고 해가지고 정말 심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산불을 보고 나는 관점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오늘 장에 움직였다.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늘 좀 테마를 형성해갖고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떻게든 산불은 진화가 될 겁니다.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산불이 진화되고 나면 재료 노출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신중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이런 종목들 막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산불이 끝나버리고 나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테마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탄소 포집에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저렇게 나와요. 알래스카 가스관을 건설하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탄소를 포집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가스관을
개발하려면 탄소 포집이 필수적인데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뭐 이런 관련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안 하는 게 맞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해갖고 우리나라 거 같으면 투자를 하죠. 동해가스전이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그걸 파면 우리 거니까 그건 하는데 이건 알래스카는 미국 거기 때문에 실컷 개발해주고 그걸 또 우리 돈 주고 사와야 가스를 사와야 되는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너가 다 개발해갖고 돈도 이런 얘기니까 개발 실컷 해주고 돈 주고 와야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긴 한데 이게 관세 때문에 지금 어거지로 끌려가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안 하면 너가 관세 엄청나게 때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탄소 포집 관련한 부분이 대단히 뭐 큰 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에어레인이라는 이 종목이 탄소 포집 쪽의 대장격입니다. 알래스카 가스관의 탄소 포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다. 그린 케미칼은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알래스카 가스관에 들어가는 그 탄소 분리막인지 뭔지 그게 에어레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 혼자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알래스카 가스관 부분의 공사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20몇 프로나 갔다가 내려왔어요. 에어레인이. 와 이걸 이렇게 땡겨 올려버리더라고요. 발견을 언제 했냐면은 여기쯤에서 발견했습니다. 했는데 이 정도 왔으면 안 가겠지 싶었는데 이게 20몇 프로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툭 떨어져가 이렇게 됐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밀어 올리는 거지. 지수가 밑으로 자꾸 빠지니까 인버스다 그러고 막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 생겼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제가 들어갈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건 어제부터 발생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 나면서, 무죄 판결 났다는 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고, 어제요.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은 시장이 좋았다면 얘들은 그냥 갭 떠갖고 쭉 밀리는 그림이 나왔을 건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시장 안 좋을 때는 인버스로 정치 테마주가 괜찮다 이렇게 되죠. 정치 테마주는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전망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 여기다가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시장의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급락해 갖고 다 추락하더라도 정치 테마주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후보자의 어떤 그 가능성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 개념으로 잘 통하는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트 전공이 추가로 한번 더 올라갔고요. 물론 상한가 들어간 건 형제 아니신데 이건 뭐 세력이 그냥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거 요즘 상한가 잘 땡기더라고요. 대장으로 그냥 박은 건데 실제로는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다 대체로 뒤로 밀렸어요. 동신건설 같은 이런 종목 뒤로 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삐리리 했는데 정치 테마주가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상대편에도 뭐 있어야 되겠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제 경합이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후보 쪽으로 해서 움직인 거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홀딩스가 대장으로 그러니까 대장만 열심히 끌어올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종목들은 못 따라가는 그런 종목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홀딩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줄 꺼놓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게 대통령 선거가 탄핵이 결과가 나왔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정치 테마주 하겠는데 아직까지 탄핵 심판도 지금 연기돼 버려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잡고 있기가 참 뭐하다 싶어갖고 그냥 바로 팔아버렸어요. 짧게 팔아버렸는데 쭉 올라가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조금 더 풀려야 될 문제가 많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무죄됐기 때문에 이제 그 탄력으로 했으니 올라간 거고요.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오늘 가장 좋게 봤던 테마는 산불 관련한 부분입니다. 일단 산불에 대해서 대충 생각해보면 연기가 많이 나니까 공기청정기 K웨더라든가 등등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산불 나고 연기 난다고 해서 공기청정기 사야지 저는 이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얘네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에 나무가 많이 탔기 때문에 나무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는 이 종목이 나무 가꾸기 가로 정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말이 맞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 1,000원 밑에 동전주기 때문에 대장주로 끌어올리기 가장 좋은 종목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을 동전주를 잘 끌어올립니다. 이게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저렴하니까 확 사갖고 끌어올리면
대장으로 끌어올리기가 가장 적합한 종목. 비싼 거 이런 거는 끌어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전주를 대장으로. 이 형제 INC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전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 땡겨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광역이 대장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아시아 종묘 이 종목이 이제 묘목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산에 나무 심으려면 묘목을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쪽 나무 쪽은 뭐 한 번 정도 올라가면 더 갈 이유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SY라는 종목이 보이길래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뉴스를 봤을 때가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올라가길래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또 엄청난 그 변화가 생겼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SY가 아침에 쭉 가게 착 밀어올리죠. 이러올리면 얘가 저거죠. 재건 관련주에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니까 재건 관련주 뭐 좋은 일 생겼나 싶고 따라 올라갑니다. 이거 SG가 막 따라 올라가죠. 비록 이 아스팔트 포장인데 따라 올라가죠. 그리고 또 전진건설 로봇, 얘는 뭐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네. 가라다 말았네요. 대동기 전부 다 이제 안 빠지고 땡겨 올리려고 폼 잡은 겁니다. SI가 막 올라가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재건 관련주 올라가니까 무슨 종전 관련한 뉴스가 떴는가 이러고 이제 막 따라 올라가는데, SG는 가벼운 종목이니까 쭉 따라 올라간 겁니다. SY가 올라가니까 막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이게 아니죠. SY가 올라간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산불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피해 지역에 모듈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LA 산불 때도 LA 산불 났을 때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이 급등 한번 했었어요. 이런 걸 보시면 LA 산불 때 이 종목이 되게 막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목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집이 탔으니까 LA 같은 곳에는 이게 목조로 된 아주 이렇게 잘 지어놓은 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불에 탔으니까 그거 복구시키려면 목재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제 얘가 템으로 옮겨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산에 있는 집을 짓는데 그런 목재들이 수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데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쪽보다는 이 SY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산에 이렇게 불 탔는데 거기다가 또 나무로 집 지면 다음에 또 불 났을 때 또 탈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콘크리트로 해가 또 집을 짓기에도 산에 또 환경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모듈 주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듈 주택은 거의 뭐 판넬 같은 거 갖고 미리 딱 짜가지고 실과감 놓으면 되니까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할 가능성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일 것이냐 하는 부분, 피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소실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산불 피해 복구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오늘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제가 들어간 건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좀 발견했는데 여기서 잡기는 좀 부담스러워갖고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게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잡았는데 이게 더 내려가길래 계속 잡았습니다. 이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잡았어요. 4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제가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였으면은 반등할 때 그냥 가보자 이러고 그냥 놔뒀으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을 겁니다. 거의 한 3% 정도까지 올라갔겠네요. 근데 이게 계속 요즘 들어 손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내려왔다 돌아서 갖고 올라가니까 수익으로 전환되니까 바로 이제 익실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시 또 떨어져 버릴까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팔기 시작해갖고 쭉쭉 팔면서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130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 400만원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 계속 잡아가지고 여기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이게 5분 봉이니까 5분, 10분, 15분, 20분. 거의 한 20분 동안은 공포에 떨고 있죠. 왜냐면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은 되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분명히 모듈 주택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게 더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방향을 돌리는 바람에, 살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팔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쭉쭉 올라가면서 오늘 손실 났던 부분 많이 하고, 한 10만원 손실 봤던 거 많이 하고,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해갖고 한 10만원 정도 플러스 시키고, 현재 130만원 정도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데, 너무 또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듈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인데 실제로 얼만큼 돈을 벌 것이냐 이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단은 이 테마로 강하게 올라갔고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서도 지금 비슷하죠. 야, 이거 올라갈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다고 보냐면 여기 있는 이 많은 매물들 지금 물려있던 사람들 여기서 올라갔다가 밀렸고 올라갔다 밀렸고 이 수많은 매물들 주봉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거의 지금 1년치에 대한 매물이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벗겼죠. 못 벗기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본전 오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밀어 올릴 때 계속 던지는 물량이 나옵니다. 본전 오면 다들 팔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 엄청난 에너지로 그냥 막 주워 담듯이 퍼담아 갖고 쫙 당겨 올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올라갔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매물이 여기 좀 이 부분에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벗겨낼 때까지 5천원 위쪽으로 벗겨낼 때까지는 쉽게 막 올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리하게 배팅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최대한 400만원에서 줄여가지고 지금 130만원 남아있는데 5천원을 종가상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위쪽 방향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으로 오늘 어려운 상황에 손실 보고 있던 그 상황을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지금 시장이 예측 불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생각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어제 밀어올린 이 부분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 둘 다 매수를 하고 선물까지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왔는데 이건 아마 공매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그냥 추측인데 31일부터 공매도가 시행되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끌어올려갖고 이 자리 위에서 계속 그 돈으로 그냥 배팅 쳐갖고 이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 해지를 시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손실이 보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시장이 갑자기 확 꼬꾸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꼬꾸라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그 밑으로 확 더 빠져버렸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여기서 올라갈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황이 좋아갖고 쭉 올라갔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는데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주춤에서 따라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끌어올려놨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방 더 먹고 더 내려가 버렸어요. 밑으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밑으로 안 내리고 매수를 해갖고 다시 받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삼성전자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외국인이 630만 전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이런 거는 뭐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 선물을 계속 매수해갖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까지 같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할 거니까 지수는 방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물을 매수했을 겁니다. 그럼 매수해갖고 그 삼성전자 더 매수해갖고 안 떨어지기만 하면 자기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놨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면서 미국 증시도 빠지고 관세 부분으로 해서 충격을 좀 먹으니까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팔면 선물에서도 손실 생기고 삼성전자에도 손실이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늘 선물을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원래 한 5, 6천억 갔다가 지금 다시 줄였습니다. 4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아직까지 매수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적은 매도로 바꾸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근데 선물을 매도해버리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매도해버리면 지수가 급락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올려놨는 힘들게 올려놨는 이 부분을 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로 그냥 지수를 버티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미정시가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미증시 반등했으니까 우리 증시도 올라가겠지 이 개념보다는 미증시가 반등하면 외국인이 다시 털어버릴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느낌상으로 하는 거라서 이래서 저렇다 말하기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현금을 최대한 높이고 SY 한 종목만 지금 130만 원 딱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시장이 지금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못 한 방 맞으면 급추락할 수도 있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현금 비중 최대한 높여놓고 장 시작되고 나면 한 9시 30분까지는 지켜보고 어디로 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좀 괜찮은 종목 쪽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만약 돌아선다면 제가 팔았던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 지금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딱 지지선 좀 오겠죠. 요런 거라든가 뭐 다른 기타 등등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많이 내려왔던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 현재로서는 시장이 반등하는 쪽보다는 아래쪽으로 꺾일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 그림이 지금 거래소 지수 이 그림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거 현재 위치에서 이게 그나마 미증시가 급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맞고 밑으로 쭉 빠질 수 있는 한 여기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1차적으로 이런 위험성도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험관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